어머니, 점심 식사하세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미역국을 끓였어요. 어머니는 미역국을 한 숟가락 맛을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짜네. 손이 떨렸습니다. 지난번에는 이 정도면 맛있다고 하셨는데요. 지난번과 같은 양의 소금을 넣었는데 오늘은 짜다고 하시네요. 어머니는 오늘 아침 식사를 시원찮게 드셨어요. 그래서 점심 때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미역국을 끓여드리면 분명 좋아하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미역국을 더 이상 드시지 않으셨고 반찬으로 눈을 돌리셨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뭘 또 잘못한 걸까요?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탐탁치 않아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왜 이렇게 차가우신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새벽 5시 30분이었습니다. 제가 눈을 뜨기 전부터 남편의 움직임이 느껴졌어요. 침대에서 일어나는 소리, 옷을 꺼내는 소리. 하지만 목소리는 없었습니다. 남편 준호는 항상 새벽 조깅을 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눈을 떠서 그의 등을 봤습니다. 피곤해 보이는 어깨가 앞으로 구부러져 있었어요. 그가 옷을 입고 있는 동안 저는 침대에서 살며시 벗어났습니다. 여보, 아침 식사 시간 전에 들어와요. 이건 매일 같은 말이었지만 그는 여전히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 고개도 저를 향하지 않았습니다. 부엌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새벽 6시가 되어 저는 부엌으로 갔어요. 쌀을 씻고 물의 높이를 맞추고 밥솥의 버튼을 누르는 모든 일이 제 손에 배어 있었습니다. 마치 이 손이 언제나 이곳에 있어야 한다는 것처럼요. 반찬을 꺼냈습니다. 어제 준비해둔 콩자반, 시금치 나물, 김 그리고 계란말이를 했어요. 간단하지만 제 손은 정성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침실 문이 열리는 소리, 화장실로 가는 발걸음, 그리고 거실로 나오는 모습. 저는 부엌에서 밥을 담으며 상황을 짐작했어요. 아침 6시 30분이면 시어머니는 항상 거실의 소파 왼쪽 끝에 앉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거실로 조용히 나갔습니다. 어머니, 좋은 아침이에요. 밥이 거의 다 됐어요. 시어머니는 거실 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오전에 희미한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제 인사에 대한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이미 예상하고 있던 것이었어요.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이 이렇다는 것을요. 대신 저는 밝은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오늘 날씨도 좋네요, 어머니. 시어머니는 신문을 펼쳤습니다. 항상 같은 신문사의 신문을 같은 시간에 펼치셨습니다. 제 말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지만 저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어요. 이건 습관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소리가 났어요. 하지만 그가 거실로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부엌으로 바로 갔어요. 밥 준비됐어? 네, 이제 다 됐어요. 식탁에 아침 식사를 차렸습니다. 따뜻한 밥, 맑은 국, 계란말이, 나물들. 반찬 하나하나에 제 손길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밥상의 위치도 신경 썼어요. 모든 것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 옆자리예요. 하지만 그의 눈은 시어머니를 향하지 않았습니다. 신문을 읽고 있는 어머니의 옆모습을 보지 않았어요. 마치 그곳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아니면 있어도 보면 안 되는 것처럼요. 시어머니가 식탁 앞에 등을 꼿꼿이 한 채 앉아 계셨습니다. 신문을 접어 옆에 놓으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얼굴은 앞을 향했지 식탁 위의 음식을 보지는 않으셨어요. 마치 식탁이 자신과 다른 세계에 있는 것처럼요.
저는 밥을 담아 앞에 놓았습니다. 식사하세요, 어머니. 당신도. 오늘 국도 신경 써서 끓였어요. 남편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몇 입 떠먹고는 입을 열었어요. 좋은데? 그 말은 저를 향했습니다. 따뜻한 것이 아니었지만 최소한 저를 본 것이었어요. 그의 눈이 나를 향했다는 뜻이었거든요. 시어머니는 밥을 떴습니다. 그저 밥만요. 국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계란말이도 아주 조금만 집어서 밥 위에 얹었습니다. 마치 의무를 다하듯이 그 침묵이 식탁을 가득 채웠습니다. 세 사람이 한 밥상 앞에 앉아 있는데 공기는 차갑게 느껴졌어요. 남편의 숟가락질, 시어머니의 밥을 씹는 소리, 그리고 제 심장이 철렁철렁 내려앉는 소리. 우리는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국을 한 숟가락이라도 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시계를 봤습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움직임이었어요. 그는 밥을 다 먹고 젓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일어나면서도 시어머니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어났어요. 마치 혼자 일어나는 것처럼 저를 향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시락 준비됐어?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없었습니다. 당연함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제도 준비했고, 그제도 준비했고, 매일을 준비했으니까요. 네, 이미 준비해뒀어요. 저는 일어나 도시락을 챙겼습니다. 검정색 도시락 위에는 제가 새로 준비한 반찬들이 들어 있었어요. 계란말이, 소시지, 나물, 밥. 마지막으로 제가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이 충분한지, 따뜻한지를요. 남편에게 도시락을 건넸을 때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심으로요.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오늘 조심히 다녀와요.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배웅하는 아내처럼요. 남편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제 손이 천천히 내려왔어요. 도시락을 건넨 손. 아직도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느새 일어나 거실에 계셨습니다. 거실에서 신문을 넘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카닥, 카닥. 규칙적인 그 소리가 집안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식탁을 정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밥을 거의 다 남겨두셨어요. 그리고 국은 한 숟가락도 들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신경 써서 끓인 국이었는데요. 저는 밥그릇을 들고 싶지 않았어요.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어머니, 식사 정리할게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신문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마치 제가 없는 것처럼요. 그릇들을 씻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살고 있는데 아무도 서로를 보고 있지 않다니요. 뜨거운 물이 제 손을 데웠어요. 하지만 가슴의 차가움은 물로 녹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루는 길었습니다. 제 손은 뜨거운 물에 불거나 차가워졌다가를 반복하고 있었어요. 밥이 남아있는 밥그릇을 보며 저는 다시금 내일 아침을 준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똑같은 정성으로, 똑같은 마음으로.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었거든요. 거실에서 신문을 넘기는 소리가 계속됩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미역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마른 미역을 물에 불리고 그 미역의 향을 맡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국이었거든요.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제 미역국 좀 끓여봐라는 말씀은 없으셨지만 지난주에 드신 표정, 밥을 조금 더 많이 떠가셨던 손길로 알고 있었거든요. 물을 끓였습니다.
참기름의 향기가 냄비 속에서 솔솔 피어났어요. 미역을 볶으면서 저는 소금의 양을 생각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정도였는데, 아니, 지난번보다 조금 덜 넣을까? 시어머니는 짜다고 하시긴 하셨지만, 그건 아마도 아니다. 이번엔 정확히 하자. 국물을 붓고 끓이는 동안 저는 반찬을 챙겼습니다. 밥도 데웠어요. 식탁을 차렸습니다. 미역국이 따뜻하게 담긴 그릇을 식탁에 놓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의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고 계셨어요. 어머니, 점심이에요. 미역국 끓였어요. 시어머니가 천천히 일어나셔서 식탁 앞에 앉으셨어요. 저는 숟가락을 건네며 미역국을 권했습니다. 따뜻하니까 이거 드셔보세요. 시어머니가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으셨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어요. 저는 식탁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 표정이 변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요. 너무 짜네.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담담했어요. 마치 사실을 말하듯이. 아, 그래요? 제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손이 앞치마를 집었어요. 지난번엔 맛있다고 하셨는데요. 그 말을 꺼낼 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항변이 아니라는 것을요. 더 깊은 상처가 될 거라는 것을요. 시어머니는 반찬 쪽으로 눈을 돌렸어요. 국은 다시 건드리지 않으셨습니다. 반 숟가락만 드신 거였어요. 제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입가에는 웃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강박처럼 올라가 있는 입꼬리였어요. 다음엔 좀 더 신경 써서 끓이겠습니다, 어머니. 내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아닌 일인 것처럼요. 시어머니는 밥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국은 건드리지 않으신 채로요. 오후 2시가 되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뜨거운 물이 제 손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국에 든 소금의 양을 자꾸만 떠올렸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신우이 박지은의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언니, 엄마 잘 지내시죠? 네, 어머니 잘 지내세요.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여전히 웃음이 떨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요. 근데 엄마 옷 좀 사다 줄 수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신우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존댓말이었지만 마치 명령 같았어요. 어떤 옷이요? 까만색 울 소재로요. 이번 주에 엄마 친구 모임이 있대요. 근데 엄마가 입을 옷이 없다네요. 언니가 골라서 사다 드리세요. 신우이는 자신이 엄마와 함께 옷을 고르지 않으면서 심부름은 제게 시키고 있었어요.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요. 알았어요. 사이즈는 어떻게? 엄마한테 물어봐요. 할 수 있겠죠? 그걸 묻는 건 이미 대답을 정해놓은 거였어요. 네, 알았어요. 고마워요, 그럼.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고 있었어요. 화면이 검어졌습니다. 웃음이 입에서 사라졌습니다. 오후 4시가 되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방을 청소하고 있었어요. 침대 모서리, 화장대 위, 그리고 천장. 청소하면서 이곳저곳을 살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불편해하실 만한 부분이 없는지를요. 천장 모서리에서 거미줄이 보였습니다. 곱슬한 실 같은 거미줄이 천장 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저는 깃대를 가져와 그걸 치웠습니다. 먼지가 떨어지면서 날렸어요. 이건 뭐 하는 일인가? 이렇게까지 신경 써도 시어머니는 온통 불만입니다. 순간 시어머니의 발자국이 들렸습니다. 방문이 열렸어요. 시어머니는 천장을 보셨습니다. 방금 제가 거미줄을 거둔 그곳을요. 여기 거미줄 있었네. 목소리는 무언가를 지적하는 톤이었어요. 마치 내가 놓친 것을 발견한 것처럼요.
내가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처럼요. 제 입이 벌어졌다가 다시 다물어졌습니다. 네, 방금 치웠어요. 죄송합니다. 시어머니는 돌아서 방을 나가셨습니다. 저는 깃대를 들고 있었습니다. 손이 조금씩 떨리고 있었어요. 저녁 6시가 되었습니다. 남편 준호가 귀가했습니다. 식사를 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드시지 않으신 미역국을 다시 데워서 차렸습니다. 남편이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는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이거 맛있는데? 목소리는 긍정적이었어요. 시어머니를 향한 말처럼 들렸습니다. 아니, 정확히 누구를 향한 건지는 애매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식탁 위에 밥을 뜨고 계셨어요. 국은 보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제 목소리가 나왔어요. 희미한 희망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시어머니를 보지 않았어요. 단지 국을 먹고 있었을 뿐입니다. 시어머니도 남편의 그 말에 반응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그 말이 공중에 떠 있다가 사라지는 것처럼요. 식탁 위의 침묵이 다시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의 숟가락질, 시어머니의 밥을 씹는 소리, 그리고 제 심장이 가라앉는 소리. 좋다는 말도, 짜다는 말도, 그 어떤 말도 이들을 연결시키지 못했습니다. 세 사람이 식탁을 사이에 두고 앉아 있는데 아무도 서로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각자의 밥을 먹고 있었어요. 마치 혼자인 것처럼요. 제 손에는 아직도 거미줄을 친 깃대의 촉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밤 2시였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만 있었어요.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 준호의 코골이 소리가 들렸어요. 규칙적인 깊은 숨소리였습니다. 그는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깨어 있었습니다. 밤 2시의 침묵 속에서 저는 오늘 하루를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미역국이 짜다는 말씀, 신우이의 언니가 골라서 사다 드리세요라는 지시, 천장의 거미줄, 그리고 남편은 좋은데라고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국을 건드리지 않았던 모습이요. 내가 더 잘하면 인정받을까? 그 생각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손을 꼭 쥐었다가 펴보았어요.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침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대로는 아침이 올 때까지 계속 이렇게 있을 것만 같았거든요. 저는 조용히 침실을 나갔습니다. 부엌으로 향했어요.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집 밖의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으로 식탁 앞에 앉았어요. 손을 모으고 앉아 있었습니다. 밤 2시의 침묵이 부엌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그 침묵 속에서 다른 밤들이 떠올랐습니다. 보육원의 밤이었어요. 어린 제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데려가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새로운 엄마, 새로운 아빠, 따뜻한 손, 그런 것들이 올 거라고 기다렸습니다. 밤마다요. 누군가는 나를 버렸고 누군가는 나를 데려갈 것이다. 그 기다림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었어요. 40대가 되어서도, 남편이 있는 침대에서도, 시어머니의 집에서도 여전히 누군가 나를 바라봐 주기를, 인정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테이블을 훑고 있었어요. 침실 문이 열렸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었습니다. 화장실로 가려던 것 같았는데 거실을 지나면서 어두운 부엌을 본 듯 했어요. 부엌으로 와서 저를 봤습니다. 뭐 하는 거야? 목소리는 별로 걱정이 섞여 있지 않았어요. 호기심도 없었습니다. 단지 상황을 물어본 것일 뿐이었어요. 그냥 물 마시러 나왔어요. 저는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미 습관처럼요. 이 시간에? 네, 목이 좀 말라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더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냥 정수기에서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제 옆에 서서 말이에요. 하지만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자, 짧은 말이었어요. 자, 이제 들어가자라는 뜻이었을 겁니다. 네, 알겠어요. 하지만 저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남편은 먼저 침실로 돌아갔습니다. 침실 문이 닫혔어요. 그리고 코골이 소리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거실으로 나갔습니다. 밤 2시 30분경이었어요. 거실의 창으로 시어머니 방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약하지만 분명히 보였어요. 시어머니도 깨어 계셨다는 뜻이었습니다. 똑같은 밤에 함께 깨어 있다니. 시어머니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을 올렸어요. 노크를 하려고 했습니다. 혹시 불편한 게 있으신 건 아닐까 싶어서요. 혹은 말이라도 나눠볼까 싶어서요. 손가락이 문에 닿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손을 내려놨어요. 아, 이 시간에. 방해하면 안 되지. 시어머니가 원하지 않으실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밤에 못 주무셔도 며느리의 노크를 반기지는 않으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손을 내려놓았습니다. 손가락들이 조금씩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닫힌 문 앞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그 문 앞에서. 어머니도 혼자신가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밤의 침묵이 계속 흐르고 있었습니다. 침실에서는 남편의 코골이, 시어머니 방에서는 움직임의 소리, 그리고 저는 이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같은 지붕 아래 살고 있는데 누구도 가까워질 수 없었어요. 이 나이에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니요. 손가락을 펴보았습니다.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밤을 지새웠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오후 2시 카페 테이블 앞이었습니다. 미영이 이미 앉아 있었어요. 보육원에서 함께했던 친한 언니였습니다. 저보다 2살 위였고 늘 저를 챙겨주던 사람이었어요. 보육원을 나온 후에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만나곤 했습니다. 같은 상처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이었어요. 미영이 제 손을 잡으며 웃었습니다. 서연아, 잘 지냈어? 아닌가? 좀 피곤해 보이는데. 그냥 그런 말이었어요. 특별한 의도 없이 던진 말처럼요. 그래? 괜찮아.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미영의 눈이 자꾸만 저를 따라다녔어요. 진짜? 아닌 것 같은데. 네 표정이 어두워. 그 말에 뭔가 터졌습니다. 저는 자신도 모르게 입을 열고 있었어요. 아, 그냥 집이 힘들어. 말을 꺼내는 순간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손가락으로 눈을 비비려다 멈췄어요. 미영이 커피잔을 내려놨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그냥 모든 게. 저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요. 시어머니 얘기, 시누이 얘기, 남편의 침묵. 그리고 매일 최선을 다해 집안일을 하고 있지만 아무도 저를 보지 않는다는 것.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언니.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자꾸만 더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해도 안 되는 거 있지. 미영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말을 하지 않고요. 그냥 손을 잡았어요. 카페에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발소리, 커피 머신의 소리. 하지만 우리 테이블에는 침묵만 있었어요. 미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은 집에선 뭐 해? 그냥 있어. 말 없이. 시어머니는? 자기 방에만 계셔. 신문 읽고. 그리고? 나는 청소하고 밥하고. 그냥 그래. 미영이 제 얘기를 들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연아.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진지해졌습니다.
근데 너는 왜 그래? 왜 자꾸만 그 사람들을 위해서만 살아? 아, 언니, 어머니가 말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뭔데? 미영이 물었어요. 질책이 아니라 진짜 궁금한 듯이요. 어머니도 혼자신 것 같아. 그래서 손가락이 커피잔을 쥐었다가 펴졌어요. 미영이 한 번 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너도 혼자야. 그 집에서 너도 혼자라고, 서연아. 목소리가 조용했어요.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침묵이 다시 흘렀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왜 자꾸 시계를 봐? 아, 오늘 좀 일찍 집에 가야 해. 내일 손님이 온대서 반찬 준비를 좀. 또 반찬? 미영의 목소리가 올라갔어요. 하지만 화난 게 아니었어요. 답답한 것 같았습니다. 응,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미영과 헤어졌어요. 카페를 나가면서 그녀의 눈빛을 기억했습니다. 슬픈 눈이었어요. 너무 잘하려고 노력하지 마, 서연아. 너만 힘들어, 알지? 응, 언니 고마워. 또 전화해, 서연아. 저는 차를 몰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빨간 신호등에서 멈췄어요. 카페에서 나온 지 10분이 안 됐는데 제 마음은 이미 다른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반찬, 뭘 준비해야 하지? 신호등이 파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차가 움직였어요. 저녁 6시가 되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어요. 집 냄새가 났습니다. 평상시의 냄새였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거실에서 신문을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거실의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대답은 없으셨어요. 신문을 넘기는 손은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신발을 벗으며 부엌을 향했습니다. 내일 손님이 오신대서 반찬거리 좀 사왔어요. 그래. 시어머니의 짧은 대답이 거실에서 들렸습니다. 반찬 몇 개 해놔. 명절 때처럼. 네, 알겠습니다. 저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내일 준비할 재료들이 떠올랐습니다. 소불고기, 산적, 나물들. 손이 냉장고 손잡이를 잡고 있었어요. 명절 때처럼 그 말이 자꾸만 맴돌았습니다. 명절 때 밤새 준비했던 음식들. 그 음식들을 보며 손님들 앞에서 시어머니가 한 말은요. 며느리가 이 정도는 해야지였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요. 부엌에서 물소리가 났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뜨거운 차가 아니라 찬물이었어요. 한 모금, 두 모금. 거실에서 신문을 넘기는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카닥, 카닥. 규칙적인 소리였어요. 미영 언니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내일 해야 할 일들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손님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저는 부엌에 있었어요. 손님들이 올 시간은 오후였지만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명절 때처럼요. 소불고기를 준비했습니다. 소고기를 얇게 저민 후 양념을 맞췄어요. 손가락이 고기를 하나하나 버무렸습니다. 간장 양념의 냄새가 부엌에 가득 찼어요. 산적도 준비했습니다. 소고기와 대파를 꼬치에 끼우고 계란옷을 입혀 앞뒤로 찢었습니다. 노릇하게 익어가는 산적을 보며 나물들은 하나하나 손으로 다듬었어요. 시금치, 콩나물, 도라지. 오전 9시가 되었을 때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나오셨습니다. 병원 다녀올 거야. 목소리가 평상시와 다르게 들렸어요. 평상시처럼 명령조가 아니었거든요. 그냥 담담한 목소리였어요. 네, 어머니 조심히 다녀오세요. 저는 손을 씻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등을 봤어요.
거울에 비친 그 얼굴의 주름이 평소보다 깊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나가셨어요. 오후 2시 시어머니가 돌아오셨습니다. 피곤해 보이셨어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없이 침실로 바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계속 준비했습니다. 밥도 지었고 반찬들을 예쁘게 담았어요. 소불고기는 여러 번 뒤집어가며 양념이 잘 배어들도록 했고 산적은 따뜻할 때 담았습니다. 오후 4시 손님들이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친구들을 맞이하시는 모습이 평상시와 달랐어요. 표정이 밝아 보였습니다. 왔어. 세 분의 친구들이 밥상 앞에 앉았어요. 모두 7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밥상 위에 반찬들을 보자 감탄이 나왔습니다. 오, 뭘 이렇게 많이 차렸어? 서불고기도 있고, 산적도 있고. 한 분이 저를 보셨어요. 이 집 며느리구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이 집 며느리가 정말 잘 챙기더라고. 요즘은 며느리가 아니라 딸들도 이 정도는 못해. 한 분이 시어머니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순이야, 넌 정말 복 받았어. 이런 며느리 둔 걸 감사해야 해. 시어머니가 밥을 한 숟가락 뜨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단 한마디였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평상시와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손님들이 떠났어요. 시어머니와 손님들을 배웅한 후 저는 식탁을 치웠습니다. 반찬들이 남았어요. 소불고기도 조금, 산적도 조금, 나물도 손님들이 남긴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식탁을 닦으며 부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곤했어요. 새벽부터 준비한 탓이었습니다. 어깨가 무거웠고 손가락이 저렸어요. 거실에서 신문을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상시와는 다르게 그 소리가 부드러워 보였어요. 마치 긴장이 풀린 것처럼요. 밤 9시가 되었습니다. 제가 침실로 들어가려던 순간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아, 잠깐. 저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신문을 내려놓고 계셨어요. 여기 앉거라. 저는 시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길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고마워. 목소리가 작았어요. 반찬도 잘 준비했고 손님들도 잘 대접했고. 더 이상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시어머니가 제 손을 봤어요. 오래 봤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것처럼요. 미안해. 지금까지.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앞을 보고 있었어요. 거실의 창 너머 어두운 밤하늘을 봤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습니다. 시어머니와 대화는 그게 끝이었습니다. 침묵이 다시 흘렀습니다. 이번 침묵은 평상시의 침묵과 달랐어요. 차갑지 않았습니다. 단지 두 사람이 같은 곳을 보고 있는 침묵이었습니다. 밤 10시가 되었습니다. 저는 침실로 들어갔어요. 남편은 이미 자고 있었습니다. 코골이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씀을 계속 되뇌었습니다. 거실에서 신문을 넘기는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소리는 외로워 보이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의 공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아침에 제 얼굴을 보셨습니다. 눈을 마주쳤어요. 처음으로요. 식사 시간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침묵이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전이었습니다.
저는 침실에서 옷을 입고 있었어요. 남편은 이미 출근을 하고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혼자 거실에 계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평상시처럼요. 그런데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언가가 떨어지는 그리고 바로 뒤에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불이 나게 거실로 나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바닥에 누워 계셨습니다. 어머니! 저는 달려갔어요. 시어머니는 다리를 움켜쥐고 계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한 채 신음만 내고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어머니 어디가 아프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저는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진단은 명확했습니다. 다리 골절. 의사는 입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옆을 떠나지 않았어요. 응급실에서 병실로 옮겨질 때도, 침대에 누워 있을 때도요. 오후 2시 남편이 왔습니다. 그는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와서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 목소리는 작았어요. 뭘 말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의 곁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손을 잡지는 않았어요. 그냥 옆에 앉아만 있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30분을 그렇게 있다가 남편은 일어났습니다. 나 회사에 연락해야 할 것 같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나갔어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신우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언니, 엄마가 어떻게 됐어요? 다리가 골절됐어요. 입원이 필요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요. 잘 챙겨줘요. 엄마가 신우이가 뭔가 말하려다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못 가볼 것 같아요. 일정이 있거든요. 일정이 있다고? 네, 알았어요. 그럼 엄마 잘 챙겨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하고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병실 옆에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병원의 밤은 유독 길었습니다. 창밖은 검은 하늘이었고 병실 안에는 시어머니의 규칙적인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수면제를 맞았는지 깊게 주무셨습니다. 저는 소파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오늘 일로 겨우 시작한 관계가 다시 멀어지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 2시가 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깨어 있었습니다. 병실의 불은 어두웠지만 복도의 빛이 조금 들어왔어요. 시어머니가 신음을 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일어나 시어머니의 곁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떠졌어요. 물. 목소리가 쉬었습니다. 저는 물을 따라 빨대로 마시게 해드렸어요. 시어머니는 몇 모금을 마신 후 다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하지만 손을 움직였어요. 제 손을 찾는 것처럼요.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쥐셨습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구명줄을 잡듯이요. 저는 그렇게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손이 저렸어요. 팔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손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손이 느슨해지는 동안에도 저는 계속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여느님, 잠깐 나가셔서 쉬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기 있을게요. 시어머니의 손은 여전히 제 손을 쥐고 있었습니다. 새벽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병실의 창문으로 희미한 아침빛이 들어왔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눈을 떴습니다. 서연아. 목소리가 더 명확했어요. 네, 어머니 저 여기 있어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더 꼭 쥐었습니다. 고마워. 그 말이 들렸습니다. 고마워.
그것은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였어요. 진심 어린 감사였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다시 한번 쥐었습니다. 손가락과 손가락이 서로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아직 우리는 함께라는 것을요. 병실의 침묵 속에서 새벽빛이 천천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새벽 2시였습니다. 저는 침대 옆 간이 침대에서 반쯤 깨어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숨소리를 들으며 있었습니다. 깊은 밤이었어요. 그런데 조용한 움직임이 들렸습니다. 침대에서 뭔가 움직이는 소리, 그리고 침대 옆에 휠체어를 끌어당기는 소리였어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는 침대에서 내려오고 계셨습니다. 간호사의 말씀을 무시하고서요. 다리는 여전히 깁스 상태였어요. 어머니, 어디 가세요? 저는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는 휠체어에 앉으셨습니다. 손으로 바퀴를 굴리고 계셨어요. 어머니, 하지만 시어머니는 병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따라갔어요. 병원의 복도는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새벽 2시의 병원. 누구도 깨어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휠체어가 바닥을 흔드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어머니, 어디를 가시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손으로 휠체어를 계속 굴렸어요. 병실 번호들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뒤따라가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지나고 또 다른 복도를 지났어요. 시어머니는 앞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어디론가 가야 할 곳이 있다는 듯이요. 병원의 라운지였습니다. 밤 2시의 라운지는 텅 비어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병원의 뜰악이 보였습니다. 나무들과 벤치들이 어둠 속에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휠체어를 멈췄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는 창문을 봤어요. 밤하늘을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저를 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너무 잘못했어. 목소리가 명확했어요. 하지만 조용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내가 너를 너무 밀어냈어. 손가락이 휠체어의 손잡이를 잡고 있었습니다. 너는 내가 그토록 원하던 사람이었어. 그런데도 난 자꾸만 거리를 뒀어. 시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알아? 저는 놀란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넌 왜 나한테 이러는 거니?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내가 너한테 차갑게 굴었어. 그건 내가 외로웠기 때문이야. 다른 누구도 나를 봐주지 않았거든. 그래서 나도 아무도 보려고 하지 않았어. 심지어 아들도 딸도. 그리고 너도. 손이 떨렸습니다. 근데 넌 계속 나한테 다가왔어.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렇게 넌 내 곁에 계속 있어줬어. 그걸 이제야 깨달았어. 시어머니가 손을 올렸습니다. 제 손을 잡기 위해서요.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알겠어. 너도 혼자였구나. 흐아처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런데도 넌 나와는 다르게 따뜻했어. 정말로.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미안해. 정말로 미안해. 서연아. 시어머니의 손이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너는 이미 우리 가족이야. 제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40년을 기다렸던 그 말이었어요.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그 말이요. 저는 시어머니 손을 더 꼭 쥐었습니다. 마치 놓치지 않으려는 것처럼요. 네, 어머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은 침묵이었어요. 두 사람이 손을 잡은 채로 창밖의 밤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의 그 순간에 우리는 함께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퇴원했어요. 다리는 아직 휠체어를 타셔야 하지만 집에 돌아오셨습니다.
첫날은 조용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침실로 들어가셨고 남편은 평상시처럼 침묵 속에 있었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왜? 어머니는 혼자 있고 싶으신 게 아니에요. 어머니는 당신과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세요.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말할 게 있는 것처럼요. 혹시 어머니랑 얘기 나눠본 적 있어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어머니와 대화를 해보세요. 그 밤 남편이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평상시처럼 명령조가 아니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많이 미안했어. 밖으로만 도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받은 내 상처만 보여서 너희를 밀어내기만 했어. 너희를 품에 안아주지 못했어. 미안하다, 준호야. 남편 준호의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나는 너를 안 봤고 너도 나를 안 봤어.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저를 싫어하시는 줄 알았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머니를 피했어요. 다 내 잘못이다. 저도 어머니를 못 챙겨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가족은 모두 철저하게 혼자였구나. 방 안에서 어머니와 남편의 흐느끼는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거실로 나왔어요.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빛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냥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뭔가가 깨어난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시어머니가 침대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다리를 바닥에 내려놓으셨어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어머니, 여기에 앉으세요. 제가 할게요. 목소리가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고마워, 준호야.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 안에는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부엌으로 함께 갔습니다. 남편이 식사 준비를 도왔어요. 어색한 움직임이었지만 진심 있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저는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아침 7시 30분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저도 식탁 앞에 앉았어요. 시어머니가 숟가락으로 밥을 한 숟가락 드시며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 일은 어때?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니 다리는 오늘 어떠세요? 목소리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식탁 위의 공기가 차갑지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남편이 반찬을 집어 시어머니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어떠세요? 시어머니가 받으셨습니다. 고마워, 준호야. 저녁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서연아, 여기 와봐. 저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낡은 보석함을 들고 계셨습니다. 이건 며느리에게 주는 거야. 반지가 보였어요. 쌍가락지였습니다. 우리 가족이 된 사람에게. 시어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반지를 제 손가락에 끼워주셨어요. 너는 처음부터 우리 가족이었어. 단지 우리가 너를 못 봤을 뿐이야.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반지를 껴야 해. 반지를 제 손가락에 끼워주셨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반지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차가운 금속이었지만 그것은 따뜻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40년을 기다린 그 순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말만 반복되었어요. 이제 넌 우리 집 딸이야. 시어머니가 제 손을 오랫동안 잡고 계셨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침실에 누워 있었어요. 남편이 들어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고마워, 여보. 당신 덕분에 어머니와의 오랜 오해가 풀렸어. 너무 다행이에요. 대화는 그게 다였습니다. 하지만 손가락 사이에는 온기가 그대로였습니다.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 나가실래요? 거실에 앉아 계시던 시어머니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럴까?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저는 근처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세 사람이 천천히 걸었어요. 남편이 시어머니의 휠체어를 밀고 그 옆엔 제가 따라 걷고 있었어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여기 좋네. 하늘도 푸르고. 시어머니가 하늘을 봤어요. 나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함께 있을 수 있다니. 고맙다, 서연아. 다 네 덕분이야. 남편과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자주 나와요, 어머니. 그날 저녁 어머니는 저를 불러 한 가지 부탁할 게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시누이 지은이와의 자리를 마련해 달라는 부탁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딸에게도 그동안 미안했음을 말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는 흔쾌히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 침실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반지가 빛나고 있었어요. 이제야 필요한 사람이 되었나요? 아니면 처음부터 필요했던 걸까요? 40대의 이 손에 이 나이에도 상처는 남아 있습니다. 보육원의 밤들이 아직도 기억나고 식탁에서의 침묵들이 아직도 가슴을 철렁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더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요. 이 따뜻한 손들 사이에서요. 남편의 손이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반지가 손가락을 감싸고 있었어요. 이제 우리는 함께 산책을 가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습니다. 그렇게 매일 함께하는 날들이 계속될 겁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닿기를 바랍니다.